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체증을 내리고자 말합니다. 남의 가정에 끼어들며 본인들 사랑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줄 아는 그들. 태생적으로 부도덕하고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엄마입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혼녀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사별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 외도에 지친 저는 결국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가출했으며 상간녀와 동시에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첫 재판기일에 남편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저는 결국 부득이하게 이혼녀가 아닌 사별자가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을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행동에 책임을 줘. 나는 소송 들어갈 거야. 당신하고 상간녀 둘 다. 각오해. 소송을 시작하니 다 팽개치고 이 세상을 등져서 책임을 회피한 남편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소송은 끝나버렸고 상간 소송만 계속하는데 상간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냥 친한 사이였을 뿐이라고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잖아요? 둘은 직장 동료 사이였고 심지어 직장분 중 일부 사람들이 제게 귀띔까지 해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둘이 잠자리 후일담을 이야기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5년 전 겨울에 접수한 소송은 2년 전 여름에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2천만 원에 대한 결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년이 넘는 외도 기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렸던 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좋든 싫든 제 아이들은 이제 평생 아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2천만 원은 참 형편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불륜공화국이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판결 이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없는 관계로 저와 유치원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제 아이들에게 상간소송 위자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불륜은 혼자 한 게 아니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구상권을 청구할 상대가 죽어버렸으니 그 상속자인 아이들과 제가 상간녀에게 대신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판결 당시에 판사님은 남편을 망자라고 칭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죽은지 알고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상간녀는 불륜 피해자인 저에게 역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에게 역으로 소송을 건 그 구상권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분에서 청구를 하는 것인가 봅니다. 상간녀는 뻔뻔하게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소송장을 다 보내왔습니다. 너희도 상속자이니 돈을 내.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아직 두 아이는 10살도 안 되었습니다. 제 어린 아이들은 아빠와 바람핀 여자에게 결국 너희 아빠가 바람핀 값을 니들이 대신 치러. 라는 말도 안 되는 소송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 소송도 상간녀가 이기면 저는 두 소송의 값으로 약 1,500만 원의 돈을 상간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저와 제 아이들인데 어떻게 법은 이런 판결이 법적으로 맞다고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상간녀는 나랏돈을 받는 도청공무원 직업입니다. 제 큰 아이보다 딱 1살 더 많은 딸도 키우고 있네요. 여태까지 그저 혼자 속으로 삭혔던 이유는 그래도 애 둘을 키우는 엄마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판결을 기다리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이 공론화되어 불륜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과 판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 구상권 소송이 인용된 후에 저는 열심히 살았던 삶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여 한참을 바닥에서 기어다니듯 살았습니다. 사실 상간녀가 아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격인 구상권 청구한 것에 너무 분노스러워서 저는 해당 도청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접수했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접수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몇 번의 전화 끝에 확인 중이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게 도청은 사실 확인 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말할 곳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저 앵무새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문고에서 2개월을 소비하였습니다.
이대로 상간녀에게 불합리한 손해배상은 물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뭉개지는 것인가 싶어서 다시 신문고에 계속해서 올렸으나 답변 시한이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도청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내고 있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스로 외부에 말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올게 와버렸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으로 걸어온 구상권 소송 판결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현실은 아무런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속지분처럼 각각 7분의 2씩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제 아이들은 아빠랑 바람핀 여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정말 참 정의롭습니다.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상간녀에게 구상권 금액을 직접 주러 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간녀에게 돈을 주라고 하더군요. 제 통장에 그 여자 이름조차 찍히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상간녀를 단 한 번도 얼굴 보러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돈 줄 때라도 얼굴이 보고 싶어져서 근무처로 찾아갔습니다. 지방이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했는데 꼭 그러고 싶었습니다. 폐쇄적인 곳이라 그런지 저를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로 왔느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바람핀 값 뜯어내려고 구상권 청구한 상간녀 만나러 왔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그러지 못하였고 저는 정중하게 땡땡씨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당황한 건지 아니면 전혀 몰라서인지 제게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돈 주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럼 앞에 카페 갈까요? 아니요. 그럼 여기 밖에 벤치에 갈까요? 아니요. 휴게실이나 사무실 없어요? 아, 그게 다른 분들도 계셔서요. 그럼 여기서 줄까요? 네, 그러시죠. 주인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사무실에 양해를 구하더군요. 이때도 마음 같아서는 1,000원짜리로 준비하고 싶었지만 저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준비한 돈을 건네주었고 영수증에 사인받았습니다. 맞는지 세어보세요. 괜찮아요. 저희 예전 단체 기념사진 나왔는데요. 애들 아빠 사진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애들 갖다 주세요. 챙겨드릴게요. 그 입에 애들 오르락내리락 하지마. 일부러 저 놀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찾아오신 것도 소송할 겁니다. 전 머리카락 쥐어뜯은 적도 없고 커피 부은 적도 없고 언성을 높인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았더니 상간녀였습니다. 돈이 10만 원 모자르네요? 세어보랄 때는 안 세보더니 지금 와서요? 모자른 금액은 오신 거 차비나 하시고 아이들 과자나 사세요. 애들 얘기하면 제가 약오르니까 그런 거겠죠?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는 저 판결문과 받은 돈으로 신나겠지요. 저는 지금도 또 손이 떨립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상간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싫어질 정도네요. 꼭 잘 사셔야 해요. 건강도 잘 챙기며 아이들과 잘 사셔야 해요. 글로 다 풀 수 없는 독소들을 품지 마세요. 마음을 더럽고 추한 것이 쥐고 흔들게 하지 마세요. 아플 만큼 아파하신 뒤, 분노할 만큼 분노하신 뒤, 님 인생을 꼭 님의 것으로 만드세요. 기억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1인 시위 꼭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나요? 누군지 지칭하는 내용만 없으면 되겠죠? 정말 상황이 진짜 거지 같네요. 대체 어느 도청입니까? 저 정도 뻔뻔한 거 보니 백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이런 적반하장이 다 있을까요?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네요.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지 그러셨나요? 이런 형평성 없는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불륜 공무원 징계 처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꼭 조사해보세요. 후미유지 문제로 징계받고 심하면 해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내연녀 가게 앞에서 불륜하지 맙시다 1인 시위에 대해 무죄 판결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자 불특정하면 명예훼손 무죄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겁도 없이 날뛰는 미친 여자라 간통하고도 저리 떳떳하게 잘 사나 보네요. 애 키운다면서 겁도 없나 봐요. 더글로리 다시 한번 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엄마의 행실을 언젠가 아이도 알지 않을까요?
나중에 꼭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언젠가 내 가슴에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걸 아직 모르나 보네요.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꼭 할 수 있는 액션은 모두 취해보세요. 아이들 키우시느라 힘들겠지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